잘렸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안 나올래요 이거잖아요. 링크 보시고 법대로 해주세요. 사장님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아마 지급하라고 할 겁니다. 전당사 카페에 되게 재밌으면서도 좀 심각한 얘기가 좀 올라왔어요. 뭐 당구장뿐만이 아니고 간혹 다른 업종들에서도 편의점이라든지 뭐 김밥천국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뭐 모든 거에 해당될 수 있을 텐데요. 아르바이트생이 가끔 악의적으로 점주를 고소하는 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또 당구 쪽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뤄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게시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알바생에게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라는 글인데요. 원래는 월화 알바로 쓰다가 뮤지컬 한다고 꿈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말 알바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일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주말 네. 뭐 금토일이든지 토일이든지 이렇게 바꿔줬겠죠. 네.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아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손이 거칠고 일머리가 없어도 28살이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나 언니 결혼식이라 토요일에 빠지고 일요일은 공연이라 빠지고 다음 주는 어머니 아프시다고 빠지고 다음 날은 몸이 아프다고 빠지고 그 다음 주는 교수가 시킨 일이 있다고 해서 빠지고 일은 언제 한 거예요? 계속 빠졌네. 네. 주말은 벌써 4주 빠졌잖아요. 주말은 대체가 안 되다 보니 네. 내가 죽을 맛이라 뭐 그런 날들이 네. 있었다는 거겠죠. 네. 왜 도대체 주말마다 일이 생기냐라고 물으니 알바가 상황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지 직원을 뽑지 왜 알바를 뽑았냐고 합니다. 이건 좀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주말에 알바를 하지 말아야지. 알바 일하겠다고 온 친구가 그러면 지금 내가 어이가 그죠? 좀 어이가 없죠? 내 상황이 이러니 너는 받아들여 이거잖아. 네. 그죠? 나는 주말 알바지만 내가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알바인데. 내가 알바인데. 그 말에 충격 먹고 바로 그만두게 하려다 마음이 약해 2주를 더 지켜봤습니다. 출근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손님 오면 화들짝 놀라고 풀다이 돌고 있는데 엎드려 있다가 손님이 어디 아파? 하니 봄이라서 나른한가 봐요 하고 다시 엎드립니다. 아, 최근 일인가 보네. 네, 봄이라서 나른해가지고 이렇게 카운터 여기 엎드리고 있었던 거는. 강력한데요? 세다. 나랑 같이 일할 때는 카운터에 앉아 음료 소리가 나면 움직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잘 얘기했더니 근로계약서 안 쓰신 거 아시죠? 하네요. 그러니까 야,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이만저만 해서 네. 다른 일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근로계약서 안 쓰신 거 아시죠? 그럼 이걸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거를 알고 있는 상태로 얘기를 안 한 거네요. 이 알바는. 그치. 이거를 공격할 무기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네. 네. 인지를 하고 있었네. 안 썼다는 사실을. 매번 주말은 바쁘다 보니 계약서 쓰자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이건 전주분이 좀 잘못한 거야. 그래도 할 건 했어야죠. 바쁘다고 뭐 하루 종일 바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뭐 잠깐 미리 딱 써놨다가 와서 한번 읽어봐. 그럼 사인해. 그러면 5분, 10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되는 일인데 저걸 미뤘다는 거는 전주분이 좀 부주의한 것도 있긴 하네요. 저 부분은. 한 달 전에 해고 통보하시는 거 아시죠? 사전 해고 통보 예고제를 알고 있는 친구네. 사실 전 몰랐어요. 유유. 그리고 자기는 알바 자리 구하다 못 구하면 나온답니다. 전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시간을 주긴 준 거네. 네. 근로계약서 건은 내가 잘못한 것이니 신고하려면 하라 했죠. 그 후에 퇴근하고 온 카톡 내용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참고로 오늘도 30분 정도 늦게 나와 손님들 문 앞에서 대기했네. 심지어 오픈조네요. 네. 오늘 뭐 사정이 있었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점주분 편을 주고 싶긴 한데 오픈조잖아요. 그럼 아침에 이제 이 친구는 뭐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겠지. 그러면은 점주 입장에서 뭐 전날 뭐 마감하고 뭐 아마 이렇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좀 시간 내서 좀 일찍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부주의한 상황이기도 해요. 요거로 나를 찌를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설마. 설마. 근데 요즘들 이 부분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쁜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뭐 알바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니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좋을 때는 서로 좋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서로 삔또 나갔을 때 이런 경우는 앞서서 쫙 그래 봤지만 점주님들은 감정이 좀 상한 부분이 있고 알바하는 친구도 좀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 그럼 나도 원칙대로 할게. 고소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카톡 내용을 보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알림을 못 듣고 늦잠을 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연락 남깁니다.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시죠. 그럼 혹시 오늘 일한 건 언제 보내주실 예정인가요? 여기까지는 되게 진솔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늦었네. 근데 이 직장 생활을 한 알바건 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사실은 근태가 되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태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불어난 거예요.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김 PD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근태는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사장님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바 자리 구해보고 안 되면 나와서 일하는 걸로 해도 상관없어. 이번엔 직원으로 뽑을 거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하는 건 결정 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입금해 줄게. 이러면 뭐가 이건 알바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구해보고 안 되면 나와서 일하는 걸로 해도 상관없어. 뭐 이건 뭐 그냥 점주님 입장에서 네. 그냥 한 소리고 그래도 하루 이틀 일하는 사이 건 결정 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입금해 줄게. 하루 이틀 사이가 언제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안해서 그동안 안 줄 일한 수도 거는 있겠다. 결정 나면은 새로운 직원이 뽑히거나 이런 게 결정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입금해 줄게 라고 하셨는데 그냥 오늘 잘린 거 굳이 더 나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덫이 있네요. 서로 합의돼서 서로 그만두면 앞에서는 서로 좋게 얘기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일하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덫을 놨네요. 그냥 오늘 잘린 거 잘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면 이미 법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린 거 굳이 더 나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일한 지 3개월 이상이더라고요. 아까 신고할 거였으면 지금 신고하라고 하시기도 했고 찾아보니까 조건도 맞아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잘려도 근무 요청 기간까지는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잘린 거로 기분 나빠서 나 오늘부터 안 나갈래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부당해고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뭐 한 달치 급여를 받을 생각을 했나 본데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 없는 걸로 그렇죠. 알아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 앞에 보니까. 근데 오늘 잘렸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안 나올래요 이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딱 링크를 걸어주면서 읽어보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가 500만 원이고 최소 200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장님께 법적으로 저거 해결해 주시면 미작성 넘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달치 더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합의금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합의금 합의금 주면 내 고소 안 할게. 고소 안 할게 이거죠. 나쁜 거죠. 나쁜 것 같아. 사장님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 정 원하면 그렇게 해. 그랬더니 링크 보시고 법대로 해주세요. 오늘까지 일한 급여 플러스 한 달분 급여. 오늘까지 일한 급여를 잘라는 거는 정상적인 조치고 한 달분 급여는 저거는 따져봐야 돼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앞에 덫을 잘렸다라는 걸 덫을 놓은 거예요. 카톡에 근거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점주님이 뭐라 그랬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내 자존심에 수백억이 들어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아. 화가 신고해. 단단히 나셨네요. 신고해. 근로계약서건은 그렇다 해도 5인 이하 사업자는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당구장에 폐업하면 했지 이런 협박에 굴복하고 싶진 않다. 그랬더니 협박이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대단하고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대응을 협박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게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고소하겠다는 얘기죠. 와, 난 구속돼도 벌금 내면 냈지. 한 달치 월급은 줄 수 없고 나머지는 결과 나오면 줄게. 사람이 좋게 얘기하니까 뭘로 보는 건지 카톡은 그만 보내고 나중에 결과로 이야기해.
사장님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아마 지급하라고 할 겁니다. 그치. 노동부에서 지급, 대부분 이제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편에 서는 게 맞아요.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보호받지 못할 약자 입장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근로자의 편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긴 하는데, 따질 건 좀 따질 필요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그냥 굴복하면 안 돼요. 저는 네. 지금 이제 이 카톡 내용을 나중에 편집 때 올리실 예정입니까? 네. 이 느낌표, 음. 키읔 어. 웃음 이런 비언어적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덜 돼먹은 사람이면은 본인이 무기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냥 내가 유리한 입장이다. 네, 내가 유리한 입장이 내 어. 말대로 해. 돈 내놔. 그냥 칼만 안 들었지. 카톡으로 이게 핸드폰으로 맞아. 목에다가 칼처럼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한 강도랑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와. 잠도 못 잘 거야. 며칠 이거 해결될 때까지 잠도 못 잘 텐데. 근데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당구장뿐만이 아니고 타업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본인 할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구장 사장님들이 딱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상에 내가 해고할 수 있는 해고 조건도 써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근무 시간, 해고 조건, 그리고 퇴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급적 세세하게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이제 그런 조건들을 꼼꼼하게, 좀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써놓으면 서로 간에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서로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읽어보면 알잖아요. 요거가 내 역할이고, 요건 잘못하면 나는 해고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암시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 근로계약 기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좀 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쓸 때는 계약 기간을 가급적 짧게 잡으세요. 3개월 정도로 해서 계속 재계약하는 걸로. 아르바이트잖아요. 이 사람이 1년, 2년 할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1년, 2년 일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정규직으로 뽑아야죠, 당구장에서. 그죠.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았어야죠. 뽑아야죠.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그건 내가 설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들 같은 경우는 3개월씩 재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일 잘하면은 네. 좀 더 보너스도 주고, 그럼요. 뭐 시급도 좀 올려주면서 네. 재계약하고, 아니면 3개월 만에 네. 이제 했을 때 뭐 주의를 주면서 네. 이렇게 앞으로 3개월 더 일하면은 같이 일 못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3개월씩 계약하면 3개월에 이 친구가 일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1년 계약, 아르바이트 1년 계약해놨다고 해서 1년간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죠. 이거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건 서브잡일 수도 있고, 뭔가 뭐 학생의 경우는 공부하면서 내 어떤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아르바이트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내가 1년 계약을 해주고 2년 계약을 해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내가 평생을 여기서 머물 게 아니니까. 뭐 비전을 보고 여기서 뭐 당구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계약상에 주의를 하시면은 이런 사례는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